매일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교과서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넘겨보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필기를 하고 핵심 내용을 빽빽하게 밑줄 쳐가며 공부했는데도 막상 책을 덮고 시험장에만 가면 머릿속이 새하얘진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들인 시간이나 푼 문제의 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면 헛소리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정독할 책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책 제목은 과학적 자학학습법 중독식 학습이며 저자는 일본의 의학 박사 야스카와 고스케이입니다. 이분은 천재가 아닙니다. 스스로도 기억력이 평범하다고 강조하죠. 하지만 그는 과학적인 방법론 하나로 게이오 기주쿠 대학 의학부부터 하버드 의과대학 시스템까지 진입했고 결국 상위 1%의 점수로 미국 의사 면허 시험 USMLE를 통과했습니다. 그가 유튜브에 공유한 학습법 영상은 엄청난 화제를 모았죠. 그는 뼈를 때리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고효율 학습법은 절대 당신에게 효율적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즉, 술술 읽히고 막힘없이 베꼈으며 스스로 다 이해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방식이야말로 당신을 가장 처참하게 속이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으로 난 왜 이렇게 멍청하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방법이야말로 진짜 실력을 키워주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학습에 관한 가장 본성에 반하는 진실들을 파헤쳐 드릴 겁니다. 듣고 나면 당신이 10여 년간 굳게 믿어왔던 학습 방식들이 산산조각 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부서지는 것은 속임수일 뿐 남는 것만이 진짜 실력입니다. 내가 먼저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하고 뿌리 깊은 속임수, 바로 반복 읽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보통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고 모르면 또 읽는 것입니다. 4번, 5번쯤 읽고 나면 갑자기 이제 알겠다 하는 쾌감이 밀려오죠. 하지만 다음 날 선생님이 질문을 하거나 시험을 보면 머릿속은 백지가 됩니다. 당신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유창성 착각이라는 인지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 글자의 위치, 단락의 색상에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뇌는 이 친밀감을 완벽한 숙지로 착각합니다. 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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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가.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책의 레이아웃과 눈이 맞았을 뿐 지식 그 자체를 제대로 장악한 것은 아닙니다. 책에는 충격적인 심리학 대조 실험이 나옵니다. 같은 길이의 과학 기사를 한 그룹은 4번 반복해서 읽게 하고 다른 그룹은 한 번만 읽은 뒤 백지를 주고 소형 테스트를 치르게 했습니다. 4번 읽은 그룹은 자신감이 넘쳤고 테스트를 보며 쩔쩔맨 그룹은 자신의 학습 효과를 매우 낮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진짜 시험 결과는 지로 테스트를 본 그룹의 평균 점수가 4번 읽은 그룹보다 무려 50%나 더 높았습니다. 이것이 학습의 잔인한 진실입니다. 완벽히 배웠다고 느낄수록 실제 배움과는 거리가 틉니다. 오히려 뇌가 버벅거리고 멍청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뇌가 신경회로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진짜 학습의 순간입니다. 고3 내내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고 오답 노트를 들여다보고 개념을 100번씩 베껴 쓰는 학생들, 꼼짝 않고 앉아있는 자녀를 위해 부모님은 발소리조차 죽이지만 정작 모의고사 성적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읽는 건 매일 TV로 NBA 농구 경기를 보면서 나도 농구할 줄 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코트에 나가 1분만 뛰어보면 드리블조차 제대로 안 되죠. 눈으로 보는 것은
절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내용을 예쁘게 노트에 정리하는 건 괜찮지 않냐고 물으실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야스카와 박사는 노트 필기 역시 관짝에 쳐넣어 버립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자아도취적인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주변에 삼색 형광펜과 예쁜 글씨체로 노트를 꾸미고 인스타그램에 올려 좋아요를 받는 필기장인들을 떠올려 보세요. 막상 그 친구들의 성적표를 열어보면 중간 정도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트를 베껴 쓰는 것은 뇌가 참여하지 않는 수동적인 컨베이어 벨트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학습은 뇌가 정보를 질겅질겅 씹고 재조립해서 다시 뱉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필기는 이 첫 번째 씹는 과정조차 생략된 것입니다. 더 최악인 것은 필기가 엄청난 가짜 성취감을 안겨준다는 점입니다. 예쁘게 채워진 노트를 보며 오늘 나 진짜 3시간 동안 빡세게 공부했다며 뿌듯해하지만 정작 지식을 저장하는 해마는 쿨쿨 잠만 자고 있죠. 형광펜 밑줄치기도 똑같습니다. 책 전체를 형광펜으로 도배하는 것은 곧 핵심이 없다는 뜻이며 생각하기 귀찮아하는 뇌를 마비시키는 단순 노동일 뿐입니다. 제 친구 중 하나는 영어 시험을 준비하며 그 두꺼운 해커스 보카 단어장을 통째로 베껴 썼습니다. 자그마치 3개월 동안 굳은 살이 박이도록 단어장을 베껴 썼지만 막상 시험 당일 5번이나 베껴 썼던 단어의 뜻이 생각나지 않아 멘탈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바보라서가 아니라 애초에 뇌가 참여할 여지를 주지 않은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예쁘고 반듯한 노트와 알록달록한 교과서는 훈장이 아닙니다. 진짜 생각해야 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일 뿐입니다. 필기를 할 때의 평온함과 달리 진짜 학습은 본질적으로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야스카와 박사가 제시하는 세 번째 비법, 바로 백지 복습법, 백지 인출법입니다. 인강을 하나 다 들었거나 책의 한 단원을 읽었다면 즉시 책을 덮고 완전히 비어있는 백지 한 장을 꺼내 방금 배운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만 끄집어내 적어보는 겁니다. 막상 해보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고통을 느낄 겁니다. 들을 땐 다 이해한 것 같았는데 백지 앞에서는 덩그러니 제목 하나 써놓고 턱 막혀버리죠. 아무리 애를 써도 기억나지 않아 수치스러운 그 느낌. 바로 그 순간이 대뇌 신경회로가 새롭게 재구성되는 순간입니다. 이 과정을 능동적 회상이라고 합니다. 지식은 저장하는 게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인출해야 내 것이 됩니다. 물을 부은 스펀지는 쥐면 비워지지만 얼려버린 얼음은 쉽게 부서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부은 야스카와 박사 역시 미국 의사 면허시험 USMLE를 준비할 때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와 좌절하다가 이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매일 밤 모든 책을 덮고 백지에 복기를 시작했죠. 처음엔 머릿속이 텅 비어 키보드를 부수고 싶을 정도였지만 악착같이 버틴 결과 3개월 뒤 점수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니가맨, 볼품없이 끄적거린 메모, 쥐어뜯은 머리. 이것이 진짜 고효율 학습의 모습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기엔 부끄럽고 실패자 같아 보이지만 사실 뇌 속에서는 진짜 지식이 단단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 방법은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사장님이 강조한 핵심을 백지에 적어보고 고객 미팅 후 돌아오는 길에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눈을 감고 대화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이 모든 순간이 대뇌의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시험 볼 때 가장 미치는 순간은 분명 아는 건데 당장 생각이 안 나 하는 순간이죠. 백지 복습법은 그
생각이 안 나는 순간을 집에서 미리 경험하게 해줍니다. 집에서 생각이 안 나는 건 무료 연습이지만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나는 건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사고니까요. 매일 백지에 복귀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한 번 복귀하는 걸로는 부족하며 이 과정을 여러 날에 분산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상식 파괴, 분산 학습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시험 3일 전부터 밤새워 달달 외우는 벼락치기에 대한 미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끝나고 3달쯤 지나면 지식은 완벽히 초기화됩니다. 대학 시절 벼락치기로 간신히 학점을 따놓고 효율이 높다며 착각하던 친구에게 나중에 미적분 공식을 물어보면 전혀 기억하지 못하죠. 책에 등장하는 스페인어 단어 암기 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루 4시간 내리 외운 그룹 집중 학습보다 4일에 걸쳐 하루 1시간씩 외운 그룹 분산 학습이 일주일 뒤, 한 달 뒤, 심지어 3달 뒤 테스트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기억 유지율 70% 이상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뇌의 작동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집중해서 한 번에 공부할 때 신경회로는 단 한 번 활성화되고 쇠퇴하지만 시간 간격을 두고 분산 학습을 하면 신경회로가 계속 재활성화되며 강철 케이블처럼 튼튼해집니다. 여러분의 뇌 속 지식은 작은 나무 묘목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 물 10리터를 한꺼번에 부으면 묘목은 썩어 죽지만 매일 1년 동안 한 숟가락씩 주면 10년을 사는 거목이 됩니다. 분산학습이 본성에 반하는 이유는 만족 지연을 요구하고 지루한 반복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단숨에 끝낼 수 있는데도 억지로 내일로 미루는 자제력은 아무나 가질 수 없죠. 영리한 학습자들은 벼락치기가 아니라 동일한 지식을 서로 다른 시간대에 깨워줌으로써 뇌에 깊이 각인시킵니다. 5번째 관점은 수십 년간 교육시장에서 팔려온 거대한 사기극, 바로 학습 스타일 이론에 대한 폭로입니다. 우리는 시각적 학습자라서 그림을 봐야 해. 나는 청각적 학습자라서 오디오가 맞아 같은 말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남은 우리는 청각적 학습자라서 오디오가 맞아. 서점에는 맞춤형 교재가 널려 있고 부모들은 아이의 유형에 맞춰 비싼 돈을 씁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현대 뇌과학과 심리학에 의해 수없이 논파된 유사과학, 사이비과학입니다. 2008년에 권위 있는 종합 연구에 따르면 학습 스타일에 맞춰 가르치는 것이 성적을 올려준다는 것을 증명한 실험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각적 학습자에게 그림을 주든 글을 주든 결과는 똑같았죠. 이 사기극이 유행한 이유는 성적이 안 나올 때 내 방법이 틀린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내 스타일 시각적에 안 맞게 가르쳐서 그래 라며 회피할 수 있는 완벽한 핑계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최적의 학습 방법론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지식 자체의 형태입니다. 수학 공식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문제를 푸는 것이지 시각 자료를 보는 게 아닙니다. 외국어 단어를 외우는 최고의 방법은 오디오를 듣는 게 아니라 백지에 대고 능동적으로 인출하는 것이죠. 내 취향에 맞는 맞춤형 인강을 듣는 것보다 그냥 자리에 앉아 능동적인 백지 복기를 한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시각적 학습자야 같은 그럴듯한 핑계 뒤로 숨지 마세요. 방법이 틀렸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가 진짜 공부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배움을 위한 뼈아픈 진실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치열한 수련입니다. 기분 좋고 편안한 방식의 유혹을 뿌리치고 뇌를 쥐어짜는 고통스러운 방식을 기꺼이 껴안아야 합니다. 알록달록한 필기 노트는 던져버리고 백지를 드세요. 오늘 10시간 공부하겠다는 환상을 버리고
매일 1시간씩 꾸준히 복습하겠다는 독한 마음을 먹으세요. 니. 저자 야스카와 박사는 말합니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당신이 공부를 편안하게 하도록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효과적으로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내일은 무심코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대신 백지 한 장을 꺼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억지로 끄집어내 적어보세요. 이 작고 불편한 행동 하나로 당신은 이미 90%의 사람들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공부는 뇌를 낯설고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밀어넣을 용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가짜 노력을 멈추고 뼈아프지만 머리는 맑아지는 진짜 학습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